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40대 중반의 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젊은 시절부터 사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탁월한 경영 감각으로 개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키워나갔고 결혼 전 이미 1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모았습니다. 매달 세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성공한 사업가였죠. 성격적으로는 매우 책임감이 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 앞에서만큼은 순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성격이 잘 맞는 남성을 만나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녀는 기꺼이 결혼 비용 대부분과 10억 원 상당의 신혼집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적지 않은 빚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녀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남편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끊임없는 금전 요구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커져가는 요구들 앞에서 그녀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여성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인가? 지금부터 한 여성의 치열한 선택의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장 결혼의 시작 불균형한 조건. 3년 전 가을, 주인공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녀에게는 충분한 경제적 기반이 있었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쌓아올린 10억 원이 넘는 자산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천만 원의 수익. 그 어떤 결혼 준비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그녀의 남편이 될 사람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리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는 빨간 숫자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동안 쌓인 빚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그녀에게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혼수, 그리고 남편의 빚 정리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채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일도, 살림살이를 새로 장만하는 일도 그녀에게는 그리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에는 그녀의 이름만 적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것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뿌듯함을 느꼈죠. 남편은 다정하고 순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준비하는 동안 고마워하며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새 아파트에 이사를 마친 후 그녀는 깔끔하게 정리된 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냉장고, 소파, 침대, 식탁. 심지어 남편이 입을 넥타이와 정장까지도 모든 것이 그녀의 돈으로 마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순간 이게 정상적인 결혼의 시작일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돈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고, 결혼은 둘이 하는 건데 왜 혼자서만 모든 것을 준비하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걱정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였으니까요.
신혼 첫날 밤 새로 꾸민 침실에서 남편은 고마움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녀는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관계에서는 다른 모든 균형도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항상 그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남편은 자주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잘 아니까 당신이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신혼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불균형이 점차 관계 전반의 불균형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시련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불균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불균형이 어떻게 더욱 심화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녀가 처음으로 심각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2장 시어머니의 첫 번째 요구. 신혼의 달콤함이 채 가시기도 전인 결혼 2달 후 그녀의 평온한 일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사업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던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정중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첫 마디부터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게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해서 800만 원 정도를 잠깐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800만 원. 그녀에게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돈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굳이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아들이 신경 쓸까 봐서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자는 말이었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왜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려는 걸까? 하지만 시어머니를 의심한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일 같아서 그 의심을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전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당신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했죠.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곧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자신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러신 것 같다고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괜찮으면 도와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마움을 표하며 한 달 후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다시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2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보증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설명이었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2천만 원이라니. 금액이 갑자기 커진 것도 이상했지만 여전히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이 계속되는 것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하자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커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께 직접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통화를 한 후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부동산 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만 더 도와드리자고 나중에 꼭 갚아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약한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서를 보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이 총 2,800만 원. 결혼한 지 겨우 2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당한 일이라면 왜 비밀로 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남편은 왜 어머니의 편만 들려고 하는 걸까? 그날 밤 잠자리에서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일시적인 도움일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 일의 시작일까? 그녀의 불안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끝없는 요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어머니의 요구가 어떻게 더욱 대담해지고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3장 남편의 배신과 숨겨진 비. 결혼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가계부를 정리하기 위해 남편의 통장을 확인하던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숫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8천만 원.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똑같았습니다. 분명 몇 달 전만 해도 마이너스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언제 이렇게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일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다가오자 통장을 내밀며 이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마이너스 8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죠.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대답하라고 재촉하자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가 무엇을 하셨길래 8천만 원이나 빠진 거냐고 다그치자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퇴직연금도 중도 인출했고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총 1억 원 정도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억 원. 시어머니에게 이미 빌려준 2,800만 원과 합치면 총 1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을 몰래 빌려주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배신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간절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이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머니밖에 없느냐고 자신은 무엇이고 결혼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모든 것을 혼자 준비했고 시어머니의 첫 번째 요구도 참았는데 이제는 남편까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며 이혼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발목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고 1억 원을 몰래 빌려준 사람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월급 전부를 그녀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장도 모두 그녀가 관리하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심지어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본래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약한 면이 있을 뿐이었죠. 그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하자니 지금까지 투자한 것들이 아까웠고 남편에 대한 애정도 완전히 식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각서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문제든 무엇이든 반드시 자신과 상의하고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기면 재산 분할도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종이를 가져와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각서에는 앞으로 모든 금전적 문제는 아내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어길 시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고 이혼에 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각서를 받아든 그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남편의 마음이 바뀔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남편은 고마워하며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런 각서나 약속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요구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각서를 서랍에 넣어두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 남편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곧 냉혹한 현실이 그녀에게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더욱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과 결국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는 순간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4장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위기극. 각서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 그녀와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각은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깡패들에게 감금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없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크게 동요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나 연극적이고 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며느리만 믿을 수 있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1억 2,800만 원이나 도와줬는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하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거실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어머니가 정말 괜찮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각서를 썼다는 것을 잊었냐고, 더 이상 어머니 문제로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진짜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니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깡패들에게 감금당했다는 사람치고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 시어머니가 멀쩡하게 다른 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깡패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확신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시어머니의 전화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잠든 사이 몰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절박한 목소리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남편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내 몰래 다시 대출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캐피탈 회사를 통해 5천만 원을 빌렸고 그 돈을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그녀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내를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숨기며 평범한 듯 생활했습니다. 매달 높은 이자를 갚아야 했지만 어떻게든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캐피탈 대출의 이자는 상상 이상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는 이자 때문에 남편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내에게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그녀는 남편이 또다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각서를 받았으니 이제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위기극도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사업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남편이 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결혼 생활도 예전보다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전의 고요에 불과했습니다. 2년 동안 쌓인 거짓말과 숨겨진 빚이 어느 날 한꺼번에 터져나올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중 생활은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캐피탈 대출의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이자만 계속 불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또 다른 도움을 요청해왔고 남편은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그녀의 인내심도 마침내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2년간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그녀가 마침내 최종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5장 폭로와 이혼 고민. 2년 가까운 평온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 또 하나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서 가계부를 정리하던 그녀는 남편의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의 용돈이 유난히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혹시 어디선가 무리한 지출이 있었나 확인해 보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내역서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하던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수백만 원의 송금 내역. 그리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2년 전 캐피탈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바로 시어머니가 깡패에게 감금당했다며 울부짖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산기를 들고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 2년 동안 나간 돈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거의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각서를 쓰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던 남편이 또다시 자신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2년 전에 받았던 각서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금전적 문제는 아내와 상의해서 결정하겠으며
이를 어길 시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고 이혼에 응하겠다는 내용이 남편의 글씨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침묵 속에서 은행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듯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동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녀 역시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간청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다고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 배신인지 세어보니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쏟아부은 돈을 계산해보니 총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신혼집 10억 원, 혼수와 결혼 준비 비용, 남편의 기존 빚 정리, 시어머니에게 직접 빌려준 돈들, 그리고 남편이 몰래 대출받아준 돈들까지. 그녀가 혼자서 감당한 것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지난 2년 동안의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서 다정하게 인사하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기념일마다 선물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부부인 척 연기해온 것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남편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편리한 존재로 생각하는 걸까? 남편은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마지막이라고 어머니와 완전히 선을 긋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약속들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침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계속 이런 식으로 속고 속이며 살아갈 수는 없지 않을까? 하지만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돈들, 그리고 아직 완전히 식지 않은 남편에 대한 애정.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구들과 상담해 보기도 하고 혼자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신뢰가 완전히 깨진 관계에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습니다. 3번이나 같은 배신을 당했는데 4번째가 없을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40대 중반이라는 나이, 안정적인 사업과 경제력, 그리고 아직 늦지 않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 한편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걸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까? 이런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그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며 살지는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마지막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는 결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 그 답은 오직 그녀 자신만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